기러기도 날갯짓을 멈추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한나라 황궁에는 수백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모든 여인은 화공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황제는 직접 후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화공이 그린 초상화만 보고 총애할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수백 명 중 단 한 명만이 뇌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화공은 복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일부러 못생기게 그려냈습니다. 황제는 그 초상화를 보고 단 한 번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황궁 깊숙이 묻혀 살았습니다. 황제의 총에도 화려한 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파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의 화친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건은 하나, 한나라 황실의 여인을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후국 명단을 펼쳤습니다. 황제는 가장 못생긴 초상화의 여인을 골랐습니다. 어차피 보내야 한다면 총애하지 않는 여인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황제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온 조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황제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화공을 즉시 참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이미 한 약속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년 그녀는 긴 행렬과 함께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말 위에서 비파를 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기러기들이 날갯짓을 입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향 쪽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시선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땅이었습니다. 흉노의 땅은 황궁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끝없는 초원, 거친 바람, 낯선 언어와 음식.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흉노의 선우 호하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정실 부인이 되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나마 안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수년 후 선우 호한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잔인한 선택이 강요되었습니다. 흉노에는 수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관습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유교 윤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풍습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황제는 국가 간 화친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흉노의 풍습을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보다 나라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세 선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이 두 명의 선우를 섬기며 이억만리 초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역사서는 그녀가 끝까지 비파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비파 소리에 고향의 냄새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녀가 중원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녀가 흉노에서 보낸 시간은 수십 년에 달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여러 자녀, 그리고 끝없는 초원. 그 세월 속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왕소군이 흉노로 떠난 후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는 수십 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대가를 홀로 치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년간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백, 두보, 왕한석 등 수백 명의 문인이 왕소군을 노래했습니다. 단순한 미인이 아닌 운명에 맞선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내몽골에는 그녀의 묘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청총이라 불립니다. 가을이 되면 주변의 풀이 다 시들어도 묘 위에 풀만은 푸르게 남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 풀만 푸를까?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그 땅을 적셨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설은 때로 진실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서신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간첩이 되었고 왕소군은 평화를 위해 이역만리로 떠났습니다. 조선은 역적을 처단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양귀비는 왕조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대미인 모두가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고 아름다움 때문에 이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름다움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지만 정작 아름다움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화친의 도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운명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파를 타며 고향을 그리던 그녀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자유로웠습니다. 기러기는 오늘도 날아갑니다. 그 날갯짓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왕속은 그 이름은 아직도 바람 속에 살아 있습니다.